앞두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7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년여 만에 영업이익 8조 원대를 회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와 휴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달에도 전국에서 5만여 가구가 분양돼 청약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개월간 5%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며 1인용 ISA 상품들 가운데 수익률 1위를 차지한 HMC 투자증권의 비결을 알아본 결과 해외 자산을 중심으로 분산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다가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해 17,000여 명이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 대장주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보다 실적 전망치가 대폭 높아졌는데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년 만에 8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9분기 만에 영업이익 8조 원대를 회복할지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 평균치는 7조 3천억 원대입니다. 불과 3개월 전에는 전망치가 5조 원대에 불과했는데 이보다 전망치가 26%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8조 원대를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등장하면서 올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1등 공신은 단연 IT 모바일 사업입니다. 갤럭시 S7 시리즈의 판매 성적이 좋았고 저가형 스마트폰도 잘 팔리면서 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스마트폰하고 TV 사업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강도롭게 나타나면서 실적을 이끌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TV 쪽이랑 스마트폰에서 이익 개선이 좀 더 이제 있다면 8조 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디램 단가 하락으로 고전이 예상됐던 반도체 부문도 낸드 플래시의 기술 우위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고 이 디스플레이 부문도 흑자를 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가전 부분 역시 프리미엄 가전 등이 잘 팔리면서 실적에 보탬이 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3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8조 원대 이상의 실적 고공행진을 펼친 바 있습니다. 2013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조 1,6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여름 장마와 휴가 등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가 시작됐지만 이달 4만 3천여 가구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공급됩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5만 3,882가구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만 3,212가구로 전달보다 89%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 7,067가구, 지방은 16,145가구 규모입니다. 업계에선 브렉시트 충격에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된 만큼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비롯해 지역별 청약 양극화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절세형 상품 ISA가 출시된 지 석 달이 흘렀는데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1인용 ISA 상품들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HMC 투자증권 상품들이 모두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수익률을 달성한 비법을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1위명 상품들의 지난 3개월간 누적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HMC 투자증권의 상품들이 약진을 보였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총 12개 증권사의 103개 상품 중 HMC 투자증권의 수익 추구형 B2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주식형 100%로 구성된 이 상품은 지난 3개월간 5.0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신흥국 시장의 투자 비중을 높여 중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헬스케어와 인프라 펀드 편입으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킨 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해외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형 모델 포트폴리오와 신흥국 대안투자형 모델 포트폴리오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객들께서도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의 대안을 좀 제안했던 것들이 저희들만의 좀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위 역시 HMC 투자의 고수익 추구형 A1으로 누적 수익률 4.92%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식형 80%, 해외 채권형 20%로 구성된 이 상품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주와 소비재주 펀드 위주로 투자 비중을 높였고 분산 투자 차원의 글로벌 고수익 채권의 투자에 수익을 이끌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해외 중심으로 차별화한 것이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진국형과 신흥국 대안투자형으로 다변화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ISA는 금융사가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계좌 관리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 1위명과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관리하는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증권사보다 한 달 늦게 ISA 1위명 상품을 출시한 4개 은행의 수익률은 이달 말부터 공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는 총 17,000명, 잔액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만 해도 변동금리 대출로의 전환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엔 전환자 2만 2천 명에 1조 6천억 원 규모로 늘었고 2014년에도 1조 2천억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이 변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의 채무 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자 하락기와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책 기간이 정확히 맞물리면서 정부 시책을 충실히 따른 고정금리 대출자만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뚜레쥬르와 빕스 등 여러 외식 브랜드를 보유한 CJ푸드빌이 글로벌 탑10 외식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국내 외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려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식문화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입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CJ푸드빌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CJ푸드월드 코엑스몰점 오픈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식 사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밝혔습니다. 1994년 패밀리 레스토랑 스카이락으로 출발해 1997년 양식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를 론칭한 CJ푸드빌. CJ푸드빌은 2020년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매장수 총 7,300개를 목표로 연매출 6조 8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겠다는 게 저희 지상 과제입니다. 2020년까지는 글로벌 탑10 외식 기업으로 되는 게 저희 목표고 20년 이후에는 탑1의 자리에 올라서겠다. CJ푸드빌은 외식업 환경 변화에 맞게 중국과 동남아, 미국의 글로벌 사업을 집중해 비비고와 뚜레쥬르, 투썸 커피 브랜드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철저한 차별화 전략과 가성비를 기준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그 일환으로 내일 정식 오픈하는 CJ푸드월드 코엑스몰점은 약 600평 규모로 조성되며 CJ푸드빌의 7개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여의도 IFC몰과 CGV 청담 시내시티 등에 이어 삼성동 코엑스몰에도 CJ푸드월드를 열어 다채로운 다이닝 경험을 제공한다는 보관입니다. 한 공간에서 외식과 여가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몰링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CJ푸드빌이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 외식 문화를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안전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첨단 보안 시설을 적용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보안 신기술을 내놓는 등 스마트 보안 경쟁도 치열한 모습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폐쇄 회로 TV가 전부입니다. 경비원이 24시간 화면을 지켜볼 수 없고 외부인은 마음만 먹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범죄자가 포착돼도 저화질인 데다 사각지대도 많아 각종 범죄 예방에는 취약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잇따라 첨단 보안 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동탄 이신도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동탄을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인증단지로 꾸밀 예정입니다. 각 집마다 설치된 현관 안심 카메라가 센서 감지를 통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촬영하면 거주자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스 안전 승하차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개포지구 1원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루체하임에 안전 특화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 단지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웨어러블 원패스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스마트밴드를 이용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 비상호출, 현관 자동 문 열림 등 다양한 시스템을 연계해 쓸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외출 시 방범 기능 설정을 통해 외부인 침입 여부를 경비실에서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을 신규 분양 단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단지 출입에서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총 3단계의 보안 체계를 적용한 안전 관리 시스템인 더샵 지키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성들이나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들의 스마트 보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봄철에 잠깐 나타나는 불청객 정도로만 느껴졌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중 하나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내수 경기는 진작시키겠다며 내놓은 것이 바로 경유차 폐차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 오히려 경유차 소유자와 제조업체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내놓은 이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내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하고 이 새 차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였던 세율을 1.5%로 내려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가 1,530만 원짜리 현대차 아반떼를 사면 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259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68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즉 세금 혜택을 통해 인위적으로 노후된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주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또 신차 판매가 늘어나면은 이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세금 혜택을 받는 이 경유차 소유주들은 이 대책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한 혜택이 실제 이 폐차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10년이 지났어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차를 굳이 100만 원 남짓의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폐차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건데요. 이 실제 정부가 발표한 정부의 발표를 접한 이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폐차로 얻은 세금 감면 혜택과 중고 판매를 놓고 어느 쪽이 이익인지 정보를 공유하며 따져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체인 SK엔카에 따르면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등록된 경유차의 경우 2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년 된 경유차, 2006년식 현대차의 산타페의 경우 중고 판매 시 750만 원, 투싼은 570만 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훨씬 오래된 기아차의 2002년식 소렌토는 290만 원, 현대차의 2000년식 갤러포도 300만 원 정도인데요.
즉 16년 된 차량도 정부가 제시한 폐차 세금의 감면 혜택보다는 중고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높은 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유차 소유자들은 폐차하면 손해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습니다. 네, 차 업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 덕에 올해 상반기 호황을 누렸단 말이에요. 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호황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차 업계가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도 펼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이 차 업계가 보기에는 이게 이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이 과연 내수를 진작시킬까, 오히려 소비 이제 절벽을 부르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와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는 물론이고 자동차 업체 쪽에서도 볼멘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책의 적용 시점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발표대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바꾸려면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즉 낡은 경유차를 가진 소비자들은 2개월에서 3개월 후 새 차를 사는 게 유리해지는 건데 이에 따라 그때까지 구입을 미루는 소비 절벽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만 답변할 뿐 심지어 혜택의 적용 시점이 정부 발표 직후인 7월인지 법의 통과 시점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급히 대책을 내놓다 보니 구체성이 부족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 혜택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몰라 판매 정책 수립이 어렵다며 섣부른 발표 때문에 내수 진작은커녕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정책이고 또 업계 반응은 어떤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2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서 채무 불이행 등의 위험이 가장 큰 채무자는 저소득층의 40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한 개 가구와 부실 위험 가구 양쪽에 모두 포함된 가구는 54만 가구입니다. 한 개 가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한 것이고 부실 위험 가구는 주택 등 실물자산이 포함된 총자산과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 부채까지 포함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중복 집계된 54만 가구를 소득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소득 1분위와 2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9%와 21.1%에 달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가구가 34.2%에 달해 위험성이 컸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8.5%로 상승해 가계부채로 인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의 또 다른 책임자인 고재호 전 사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초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입니다. 2013년부터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을 이끌었던 고 전 사장은 부실한 회사 운영을 숨기기 위해 5조 4천억 원대의 대규모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이미 구속된 당시 최고 재무 책임자 김모 전 부사장과 함께 회계 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해양 플랜트와 선박 사업에서 원가를 줄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을 상대로 회계 사기를 지시했는지와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과정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시중은행 중금리 대출과 P2P 금융 등 경쟁자의 등장으로 고유의 영역이었던 중금리 대출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할부 금융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지난달 저축은행 브랜드 지수 1위를 기록한 웰컴 저축은행이 할부 금융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핀테크를 접목시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휴대폰에 QR코드만 가져다 대면 웰컴저축은행 앱에 자동으로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고 할부금융이 진행됩니다.
고객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오토바이를 구매해 갈 수 있습니다. QR코드 기술로 편리함을 더한 웰컴저축은행의 온-오프라인 연계 할부금융 서비스입니다. 기존 캐피탈 업체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오토바이 할부금융 시장이지만 핀테크를 접목해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로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할부금융을 통해서 오토바이가 필요한 개인 고객이나 소규모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돈이 드는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QR코드를 이용한 할부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은 커튼, 블라인드 전문업체 코지샵과 제휴해 카페 등 창업을 준비하는 점주들뿐만 아니라 손수 인테리어를 하려는 개인 고객도 상담 후에 바로 휴대폰 앱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바일 이식도 할부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면서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모바일 이식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병원에 배치된 QR코드 인식으로 바로 할부금융 서비스를 받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웰컴저축은행은 보다 간편하고 빠른 모바일 할부 프로세스를 통해 앞으로 고객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생활 밀착형 할부 상품 확대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생활 밀착형 할부금융 상품으로 서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더 편리하게 생필품과 창업기자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무화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34개사 287개 상품이 등재돼 지난해 11월 말 출범 때보다 70개 상품이 더해졌고 특히 온라인 전용 상품이 기존 78개에서 132개로 69%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개인별 차종과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모바일 버전의 서비스도 제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보험다무화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보완하고 수입차와 연식 15년 이상 노후차와 LPG 차량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2단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오비맥주가 지난해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주제로 한 패밀리 토크 연극을 만들어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를 이끌어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몰라 괜한 공부 얘기만 늘어놓습니다. 아들은 대화가 전혀 안 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비맥주가 지난해부터 상영 중인 패밀리 토크 연극 링 위의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벌어질 만한 생활 밀착형 에피소드들과 부모와 자녀가 일상에서 겪는 불통의 상황들을 연극으로 구성해 부모와 자녀 간 효과적인 대화법을 알려줍니다. 연극이 끝난 이후에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서천석 박사가 관객과 직접 만나 부모와 자녀 간 효과적인 대화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오비맥주는 연극을 통해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 민감한 가족 간 이슈들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오비맥주는 가족 대화를 통해 청소년 음주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창작 연극 패밀리 토크를 제작해 전국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의 패밀리 토크 연극은 5월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2016 서울 가족 한마당 행사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달 광주 공연을 마쳤고 하반기에 다시 서울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오비맥주는 연극 공연과 더불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패밀리 토크 연극 동영상을 올려 SNS상에서도 가족 소통과 청소년 음주 예방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신사옥의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써야 한다며 강남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은행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주택 매매가가 5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시간 문제라며 시점은 9월이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 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챙겨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중개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추가 대금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남부 대부분 지방은 오늘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와 경북 북부는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은 오늘 밤에 장맛비가 그치겠지만 내일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50mm 예상됩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는 장맛비가 소서절기인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토요일에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과 레이더 영상 살펴보면 현재 충청과 일부 경북,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장마전선의 영향 때문인데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습기가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은 23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해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1도, 강릉 울진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경북 북부는 장맛비가, 그 밖에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7도, 부산은 26도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